우선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로봇과 AI, 신냉전 시대에 또 우리가 트리거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인데요. 최근에 또 로봇 관련해서 다양한 융합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왔잖아요. 오늘 네. 이 헤드라인 가지고 오신 이유들 같이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뭐 로봇 관련돼서는 사실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뉴스와 이슈들이 지속 나왔지만 시장에서 올해 내내 반응은 그렇게 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조선과 또 만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소식은 모든 쪽의 기업들이 다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이 시장 자체 지금 조선에 굉장히 집중돼 있고 수급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조선 쪽에 로봇이 진출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좀 반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산업의 로봇은 사실 사람을 대체한 노동력으로 곽강을 받기는 했지만 머리로는 우리가 그래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산업에서 잘 적용이 돼서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진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선과 만나서 앞으로 어떤 시너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시장에서는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또 HD 현대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시장에서. 너무 핫합니다. 네, 근데 HD 현대 3호가 또 협동 로봇을 도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 관련돼서 모든 종목들이 다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연결된 종목들 흐름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저희가 조선 쪽에 로봇이 대입될 수 있다는 건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이긴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어느 부분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지 계속되는 투자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용접 쪽. 근데 이제 용접이 사실 인건비로 따지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불꽃도 좀 튀고 그리고 정교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직결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물론 금액적인 부분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부분을 예전에 로봇 기술이라고 했으면 할 수가 없었겠지만 굉장히 로봇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건데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덴마크의 이제 유니버셜 로봇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봇 기업인데 이 회사의 협동 로봇이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 남은 부분을 우리나라 뉴로메카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눠서 이제 수주를 받게 된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쪽에 이제 일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하루 종일 사실 로봇이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인건비가 차라리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로봇 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뛰어들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보다 훨씬 효율을 가져갈 수가 있고 사람이 기피하는 분야도 계속 24시간 풀 가동까지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점으로 다가왔고요. 앞으로도 지금은 그렇게 큰 수요는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올라갈 수 있겠지 않을까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에 워낙 모멘텀과 재료가 부재하고 예, 항상 똑같은 이슈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드론 우리 지금 트럼프 관련돼서 수혜주로 분류가 된 이후에 꽤 긴 시간 동안의 테마 성격을 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왔는데 이제 좀 피로도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원하게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로봇주들이 좀 변화할 수 있는 트리거적인 작용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는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로봇 테마가 또 계속되는 강세다라고 보기에는 오늘 시장에서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로봇주들이 당연히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협동 로봇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게 실적 가시화가 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시점에서 실적을 보고 로봇주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모멘텀들만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지금 상황에 적합한 종목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뭐 누료메카도 조금 상승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돼서 자율주행 로봇 기업이기도 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통 기업인 클로봇,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조선 모멘텀 갖고 있는 기업과 또 자율주행이라는 지금 시장에 기대감이 좀 있는 쪽의 섹터랑 연결고리가 있는 뭐 클로봇 이런 종목들은 단기 시세 차익으로 좀 기대를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R&D 비용이 로봇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잘 없어요. 근데 뭐 삼익 THK라던가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실적이 뭐 흑전이라던가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탑소 실적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 기업들 로봇 사업만 영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도 같이 하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조선이 워낙 핫하고 조선이라는 키워드의 만난 쪽이라던가 자율주행 만난 쪽의 기업 보셔도 좋은데 이 부분들은 약간 단기성 그리고 내가 로봇의 성장성을 보고 뭐 성장주긴 하지만 실적까지 좀 길게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실적이 기반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좀 투자의 관점을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도 오늘 오픈 AI 쪽에서 소식이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로봇 사업을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M&A에 대한 이슈도 나왔는데 아직 기술력은 굉장히 부재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하죠. 거의 네.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이제 로봇 쪽 올라올 때 재료를 막 찾잖아요, 네. 시장은.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곳은 이곳이니까 지금은 실적이 좋지 않아도 나중에는 이 사업으로 영위해서 실적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 관점 그리고 중장기 관점 좀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로봇 테마 계속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살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자, 오늘 두 번째 뉴지스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아, 외국인만 열심히 판 삼성전자. 사실 저도 이 소식 듣고 좀 그랬습니다. 마음이 네. 사실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순매수 동향이라면서요. 네, 이게 참 삼성전자가 사실 잘 가줘야지 우리나라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네. 이어갈 수가 있고 또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다 보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 체질이 굉장히 좀 강력해지는 게 있는 게 이게 참 저도 굉장히 좀 아쉬운 헤드라인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지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미국 관련된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 쪽의 기술 발전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영 기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밀어주는 게 너무나 강력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워낙 큰 손이다 보니까 한번 작정하고 밀어주면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DDR4도 아닌 DDR5에 대해서 양산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과 수율이 한 80% 정도 된다. 물론 삼성전자는 DDR5 수율이 한 80-90%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DDR5까지 중국 쪽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위협될 만한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또 파운드리 쪽도 걱정이 되는 게 삼성전자와 지금 TSMC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 기업 3위 기업이 또 격차를 엄청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달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HBM3E 12단 연내 통과 여부도 우리가 계속 기대했는데 역시나 이 부분도 지금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좀 아무래도 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대내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실적 발표돼서 일각에서는 뭐 재료 노출이다. 이미 안 좋은 악재에 대해서는 다 노출이 됐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긴 하지만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동향을 좀 살펴보면 HBM 관련돼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결과치 딱 놓고 봤을 때 D램은 역시 좋지 않았어요. 레거시 쪽 역시 좋지 않았고 그리고 PC 모바일 수요 부진은 여전할 것이고 내년 2분기나 돼야지 이제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긴 있고 또 그 충격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고스란히 받으면서 굉장히 그 다음날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실적 발표 이후에 재료 노출적인 측면으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을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부 품목이
좀 좋지 않고 또 HBM 쪽으로 진출을 올해 안에 못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굉장히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이슈 말고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레거시 반도체 부진, 뭐 랜드나 디램 부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시장에 이미 많이 나온 그 내용이긴 하잖아요. 저희가 몇 달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들 것 같아요. 과연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있을지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시점에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차트를 보고 또 외국인의 수급도 보고 하면 이제 전 거래일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연속적인 부분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격적으로 그리고 자리, 기술적인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진 않아요. 지금 사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분명히 속도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둬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월급 쪽에서 사는 주식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네. 예전에는 좋은 방향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유효하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가짐 자체를 삼성전자가 기술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줘야 돼요. 지금 HBM 다음 세대 4세대 내기 나오고 있고요. CES에서 이번에 젠슨항이 8년 만에 기조 연설을 합니다. 여기서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긴밀하게 협력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 이번에 SK 하이닉스는 HBM3 이 16단을 또 선보여요. 그럼 기술 격차가 또 벌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HBM 다음 세대 4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자신감이 굉장히 뿜뿜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지난 컨콜에서 HBM3 2보다도 4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그러면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시장에 알려줘야지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수급이 아예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수급이 유입됐고 그걸 끌어올려줄 만한 그런 트리거와 모멘텀이 있어야지 가는 건데 지금은 악재 해소 측면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젠 이거를 좀 변화해줄 수 있는 트리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바닥은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기술적인 어떤 공시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CES 2025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일정들 때문에라도 반도체 투톱들이나 반도체 관련주들 또 한 번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늘 마음 AI가 또 상한가를 맞아요. 갔는데 갔잖아요. 차라리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러니까 어. 이번 2025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지난 2024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AI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AI에 대한 성장성,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AI를 접목해서 어떤 기술을 선보여서 이게 수익화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의 또 조금 더 1년 만에 진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제 AI라는 그 큰 틀 안에서 변화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게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미국 시장에서도 팔란티어라던가 엠러빈 이런 기업들이 시세 흐름 이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그동안 뭐 이스트 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한국학 컴퓨터 이런 종목들 시세 흐름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하드웨어 쪽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혁신적으로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라던가 이제 돈벌 채비를 마친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신기술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부스도 신설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초전도체 종목들이 네. 굉장히 시세가 네.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술이라던가 그리고 AI를 통해서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을 선보이는 쪽 이쪽의 시장은 좀 더 기대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는 또 약간은 별개로 16단도 선보인다고 하고 또 엔비디아가 기조연설 젠슨왕이 이제 기조연설하면서 거기서 블랙웰이라던가 그리고 AI 가속기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또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행방은 좀 더 갈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